네, 이제 안면마비로 이제 문의 주신 분이신데요. 일단 저기 보면 몇 달 전부터 입이 오른쪽으로 삐뚤어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술이 발라 떨린다고 되어 있고,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육안으로 표시가 날 정도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 입술 떨림이 조금 더 표시난다는 내용 같지는 않고, 이제 그 문맥상 봤을 때 얼굴 비틀어진 형태가 좀 표시난다는 얘기를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면 장애, 그러니까 안면 마비와 관련된 형태의 패턴이 아닌가 싶고요. 몇 달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조금 기간이 길긴 한데 일단은 안면 마비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같이 한번 추론해보는 정도로 저는 일단 한번 제 멘트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안면 마비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말초성인데요. 말초성 안면 마비는 거의 대부분이 특발성이라 그래서 원인이 크게 없는 패턴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대한 원인이라고 밝혀져 있기보다는 그냥 피로라든가 과로, 어떤 또는 뭐 긴장, 그다음에 얼굴 굳어 있는 뭐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오른쪽이 말초성이고 왼쪽이 중추성인데 잠깐 끊어서 설명드리면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마 주름이 중추성은 똑같이 양쪽 다 잡혀 있고 오른쪽은 한쪽만 잡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입술은 똑같은 표시긴 합니다만 사실 입술 주름도 말초가 조금 더 표가 나게 잡히긴 하는데요. 일단 대충 이마 주름에서 조금 표가 말초성은 아픈 쪽이 훨씬 더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중추성 같은 경우에는 마비와 관계없이 주름 잘 잡히는 약간 이런 형태입니다. 그건 좀 이따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단 잠깐 먼저 말초성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특발성의 원인이 좀 더 많은데 그 특발성은 특별히 뭐 우리가 말하는 기저적인 어떤 질환이 있다기보다는 피로라든가 찬데 몸을 조금 어떤 식으로 이제 기온 차이가 나는데 좀 있었다라든가 뭐 우리 옛말에 찬 무슨 돌 같은 그런 데다가 머리 얼굴 올려놓고 잔다고 하면 보통 이제 입 돌아간다는 말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온도 차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요. 어떤 온도의 차에 따른 순환 장애로 근수축이 확 일어나는 형태의 패턴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뭐 너무 많이 피곤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된 형태의 패턴이 되는지, 그래서 균형이 깨어졌을 경우에 안면마비 잘 발생하고, 보통 이런 안면마비는 보통 지금처럼 가을, 지금 마침 또 전화 주신 이분 가을철에 전화 주시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안면마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가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풍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팽창되어 있던 혈관이 어떤 순간 확 수축되는 형태의 패턴이 보일 경우가 이제 지금 같은 어떤 이런 식의 순환장애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근데 보통 특발성의 안면마비를 우리가 벨마비라고 표현하는데, 벨마비는 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내비둬도 뭐 맥시멈 한 달, 보통 한 열흘 정도 안쪽으로 급격한 호전을 보이는 형태의 패턴들도 있고요. 뱀은 그냥 그렇진 않고 석 달 이상 가는 형태로 서서히 좋아지긴 하는데 뭔가 마무리가 안 되면서 약간의 후유증 남아있는, 약간의 후유증을 하면 이마 주름이 제대로 안 펴지거나 눈이 제대로 안 감기는 게 약간씩 남아있거나 입술이 뭔가 비치거나 하는 형태의 패턴들이죠. 그런 경우를 이제 벨마비라고 하고요. 말초성 우리가 말하는 안면마비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환이 있는 형태의 안면마비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대상포진이 겸해 있는 경우들인데, 대상포진은 이제 신경절을 따라서 어떤 식의 그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서 생기는 어떤 질환인데, 신경절에 바이러스가 먹게 되면 일종의 마비가 오게 되죠. 근데 그게 얼굴 쪽으로 오게 되는 대상포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람세이 헌트라고 합니다. 그런 형태의 질환이 귀 뒤쪽에 있는 안면신경 쪽으로 차지해서 병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대상포진성 안면마비라고 하죠. 근데 일단은 이분은 지금 몇 달 전부터라고 했죠. 몇 달 전부터. 몇 달 전이면 사실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단순에 해당되는 말초성 안면마비인지는 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이유가 조금 더 오래가는 형태의 단순 벨마비일 수도 있고, 왜냐면 람세이 헌트라 그러면 몇 달 갈 리가 없이 아주 심하게 통증 더 오면서 대상포진이니까 통증이 심하게 와야 되는데 그건 없다고 하셨으니까 람세이 헌트는 아닌 것 같고요. 대상포진성은 아닌 것 같고, 벨마비 중에서도 좀 아주 예후가 안 좋은 패턴이거나 아니면 차라리 약간의 중추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중추성에 해당되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뇌의 병변인 거죠. 그러니까 살짝 풍이 왔다 가는 형태거나 뭐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머리 쪽에 조금이 약간 무슨 식이든지 약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좀 더 상위 분절에 해당되는 포인트에서 마비감이 왔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중추성 안면 마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입술이 막 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돌아가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말초성에 비하면 심하게 돌아가는 형태는 아니시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중추성 질환이니까 뭔가 전신적인 질환이 하나씩 있을 수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 발음을 하는데 약간씩 좀 새는 느낌이 있다라던가 또는 뭐 그 발음과 관계없이 저희 그 뭐 뭔가 약간 좀 몸의 균형이 좀 안 맞는 형태로 보행을 한다라던가 뭐 이런 형태인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초성에 해당되는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좀 눈물이 조금 더 눈이 좀 잘 안 감기면서 뭐 조금 눈물이 조금 더 나는 형태. 눈이 안 감기면 자꾸 바람이 들어가니까 눈물 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지만 안구가 눈이 돌아가는 형태도 사실 말초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잘 안 돌아가는 형태도 있거든요. 근데 중추성 같은 경우에는 또 눈은 잘 돌아갑니다. 안구는 또 정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마주름 나오는데 이마주름은 정상이시고. 그래서 크게 만일에 뇌병변 쪽으로 왔다고 하는 형태라 그러면 또 와닿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살짝 왔다 가는 형태, 살짝 뭐가 왔다 갔어요 하는 형태라고 한다 그러면 중추성이긴 한데 크게 표가 안 나는데 안면 마비는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는 이제 뇌를 한번 찍어보는 어떻게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뇌 MRI 찍었더니 이제 보통 이제 양방 선생님께서 풍이 살짝 왔다 갔는데 큰 문제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라는 식의 하는 경우도 보통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지금 전화 주신 그러니까 상담하신 분께서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는 잘 애매모호합니다만은 저는 안면마비긴 한데 아주 살짝 약하게 왔다가 중추성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원장님들에게 또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중추성과 말초성 마비에 대해서는 이마성 원장님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저는 실제로 한의원에 내원하셨을 때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구안화사라고도 할 수 있는 안면마비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고 다르게 말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같으면 발생하시자마자 풍인 줄 알고 빠르게 한의원에 내원하신 경우가 있으신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나면 나아지겠지 혹은 내가 피곤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구나 하고 한의원에 혹은 병원에 치료를 안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치료 기간을 요하는지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마비로 실제로 호전 마비를 느껴서 오시는 분들은 어느 쪽이 마비가 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봤을 때 마비가 온 얼굴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쪽으로 입술이 올라가 있을 때 그쪽 얼굴을 오히려 마비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얼굴은 양쪽 대칭으로 근육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겨지지 못하는 쪽, 즉 입꼬리가 내려가 있거나 눈이 올라가지 않는 쪽이 보통 마비가 온 병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입술이 올라가 있거나 눈이 잘 떠지고 이마주름이 잘 생기는 쪽을 마비가 오지 않은 정상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유증 같은 경우는 빠르게 호전돼서 안 남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를 잘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는 후유증이 있다고 느끼시지 못하시지만 특정한 표정을 짓거나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때 혹은 피곤하시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 이런 증상이 확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표정을 지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놀라는 표정이라든지 입을 크게 벌린다든지 하품을 하거나 눈물을 흘릴 때 양쪽이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특별히 안면 비대칭적인 치료도 함께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종류는 뭐 침치료라든지 약침치료, 매선치료 다양하게 받으실 수 있지만 이건 역시 본인의 판단보다는 정확한 병원에 가셔서 의료진이랑 상의하시고 진료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원장님들께서 네. 안면신경 마비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구안화사 또는 구안괴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입술이 바르르 떨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설명을 부탁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혹시 안면 마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면 경련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70세, 노화가 이제 많이 좀 진행이 되어 가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구학적 특성을 가지고 계시고, 몇 달 전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3개월 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경련을 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분 중요한 포인트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 즉, 혈관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노폐물이라든지 찌꺼기들이 많이 쌓일 수 있거나 탄력성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입술이 지금 파르르 떨리신다고 그랬는데 입술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지금 얼굴이 좀 삐뚤어진 상태인데 오른쪽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다면 아마도 경련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입술이 좀 파르르 일시적으로 떨리거나 눈밑이 막 이렇게 부르르 이렇게 떨리거나 하게 되면은 아 요즘 내가 좀 많이 피곤하구나 아니면 좀 영양 공급이 좀 시원치 않구나 그래서 좀 쉬거나 잘 먹고 그러면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대부분 좋아지는데. 아까 제가 3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안덕근 원장님께서 골든타임을 말씀을 주셨는데 3개월이 지나갔는데도 계속 이런 반복적인 떨림 증상이 드러나고 있거나 아니면은 한쪽 눈이 강제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감긴 증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면 경련을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그냥 자가 치료를 하시지 말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전문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침 치료이든 봉독 치료이든 한약 치료이든 양방 치료이든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요새 안면 경련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도 이렇게 조사에 의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 역학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거의 20% 이상 이 증가율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즉, 한 8만 명 정도가 이 안면 경련 때문에 진료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아까 제가 70세라고 하면서 노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면 경련의 대표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노화입니다. 노화. 특히 어느 부분이 노화가 되냐면 혈관이 노화가 되는 겁니다. 즉 혈관의 이제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늘어나고 꼬이고 막 이런 과정에서 안면신경,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면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막에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근육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컨벌전 된다고 하는 거죠. 경련을 일으키는 게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또 이분께서 이제 음주를 얼마나 많이 과다하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약주를 많이 드시거나 너무 많이 피로에 노출이 되시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뭐 커피 같은 거 너무 많이 드시면은 이게 더 증폭인자로서 작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안면 경련에 대해서 반드시 배제 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그 안덕근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휘파람을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부는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미소를 짓지 마시고 입을 벌리고 크게 웃는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얼굴 마사지 같은 것도 좀 많이 받으시거나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한의학적인 치료법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의학에서는 이 안면 경련에 대해서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간풍, 간에 이제 풍의 기운이 들어왔다 그래서 간풍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음주 과다자 또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간 기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소설 기능이 좀 떨어지고 간의 기운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간풍증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비기혈증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원기가 좀 떨어져 있거나 이런 분들은 비기혈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심어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거나 평소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풍담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 처방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처방들이 많은데 육미지황탕이나 인삼 양형탕이나 도담탕이나 이런 처방들을 가까운 한방 의료기관에 찾아가셔가지고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으시면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좋아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안화사는 실질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해보면 이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이 한 달 이상이 넘어가면 아까 우리 이만성 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치료 예후가 상당히 불량해지고 그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해주지 못하면 이 후유증, 마치 환자분들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원장님 마취 크림을 발랐다가 그 풀릴 때 그 얼얼한 느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들은 저한테 정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느낌이 뭐가 붙어 있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얼얼한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반드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한의학적으로는 이 구안화사를 풍사가 혈맥에 침입을 해서 눈과 입이 이렇게 비뚤어지는 것을 구안화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구안화사의 원인들을 보면 이게 외인, 그러니까 겉에서 오는 외인, 우리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원장님 찬데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잤더니 입이 돌아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사가 침입해서 생기는 외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너무 과로를 많이 하거나 이분이 낮밤이 바뀌시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뭐 술, 담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담음이나 어혈들이 생겨서 생긴 그런 이제 구안화사를 내부적인 요인이라 해서 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들을 또 좀 나눠보면 이 구안화사의 분류들이 있는데 정말 어떤 분들은 풍사가 정말 침입을 해서 몸에 외부적인 한사가 침입을 해서 구안화사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몸이 너무 허로해지면서 몸이 기력이 딸리면서 몸 안에서 풍이 이 내풍 동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풍이 동하면서 이런 구안화사가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기혈이 허손되면서 몸에 어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구안화사가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보면 연세가 70세시고 키가 162에 몸무게 한 55kg 나가시는 거로 봐서 몸이 상당히 비습한, 몸에 영양분이 많으시라기보다는 연세도 좀 있으시고 전체적인 몸무게도 좀 적게 나가시는 편인 걸 봐서 제가 좀 추론해 보건데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 드시는 부분들 또 주무시는 부분들이 좀 잘 안 되셔서 그런 기력이 좀 떨어지시면서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어르신은 제가 좀 만약에 치료를 한다 그러면 구안화사의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안화사가 왔을 때 자, 당신이 배터리가 이렇게 방전이 된 상태인데 이 방전된 것들을 충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충분한 수면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밤에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는 분들은 구안화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충분한 수면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고 몸에 영양분이 과잉 축적돼서 되신 분들은 그 부분들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이고 너무 기운이 없거나 혈액량이 없어서 생긴 구안화사라면 당연히 조금 더 잘 드셔서 보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절히 배분을 좀 잘 나누셔서 섭생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대부분 이제 3차 신경, 쉽게 말하면 이 말초성 마비들은 이 마비된 쪽에 이 귀 뒤쪽에 예풍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이 3차 신경이라는 트리저미널 넘어 3차 신경이 나오는데 요 부분이 막히면서 안면 신경에 입 쪽으로 턱 쪽, 그다음에 눈, 턱, 입 쪽으로 이렇게 마비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요 귀 뒤에 마비된 부분에 그 예풍이라고 하는 혈자리 눌러보면 상당히 아프십니다. 이 부분에 따뜻한 찜질을 하면서 많이 마사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에, 이, 오 이렇게 입을 벌려주는 운동들 또는 마비된 쪽으로 자꾸 이렇게 껌을 좀 씹어서 관절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좀 많이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안 되면 그러시고도 안 되면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그 이제 3차 신경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막힌 부분에 침 치료를 받는다거나 추나요법들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동의보감 내에 또 좋은 처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후유증이 남습니다. 이 구안화사는 이 골든타임 한 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기를 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증상들인데요. 이 피로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는 여성분들은 그 피로감에 있어서는 좀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갑상선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확인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이 수면 상태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먹는 상태들을 좀